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03년 주당 48시간에서 2023년 주당 37.2시간으로 약 11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주당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중도 2003년에는 45.3%에서 2023년 11.4%로 무려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소에는 주 5일제로 알려진 주당 44시간 근로제에서 40시간 근로제로의 변화와 함께 장시간 근로보다는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국민들의 선호 변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정도로 선진 산업 국가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유럽 근로조건 조사와 우리나라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해 휴가 사용이 없는 평소의 주당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 남성 기준 근로시간이 가장 긴 상위 5%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EU 15개국의 근로시간과 우리나라가 같으며 상위 10%의 근로시간도 50시간으로 같게 나타납니다. 큰 차이는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EU 15개국의 경우 25시간, 우리나라 40시간과 15시간 차이가 나며 여성을 포함해 보더라도 상위 5%나 10%보다는 하위 20%에서 하위 40%의 근로시간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이를 보면 선진 산업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평소 일하는 근로시간이 긴 이유가 이제는 장시간 근로 때문이 아니라 단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U 15개국은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말 근로도 적을 것이고 야간 근무도 적을 것이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 비중도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는 EU 27개국 기준 38.1%, 우리나라 26.9%, 일요일 근무는 EU 27개국 기준 22.5%, 우리나라 10.7%,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2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정의되는 야간 근로는 EU 27개국 기준 12.3%, 우리나라는 6.5%만 경험해 우리나라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교대제도 EU 27개국 기준 18%의 근로자가 교대제로 일했으나 우리나라 근로자는 8%만이 교대제로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1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는 비중도 7.7%로 30%에 달하는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늘 이런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때로 이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일이 있을 때 이런 시간에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나오거나 때때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식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나와서 일하는 대신 일이 적으면 충분히 쉬는 식의 근로 행태가 잘 자리 잡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근로시간 지침은 우리나라처럼 주당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 상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4개월 단위 평균 주당 48시간 이내 범위에서 일하되 일간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의 양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가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로 알려진 유연한 근로시간 형태의 활용 정도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EU 15개국은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25에서 49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간제 근로, 주당 평소 32시간 미만 일함, 주당 4일 이하 근무, 고정된 출퇴근 시간 없음, 재택근로, 근로시간 결정 권한 나에게 있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로 유연한 근로시간 형태를 정의하고 분석하면 6세 이하 자녀 있는 여성 25에서 49세 기준 유연한 근로시간 형태에서 일하는 근로자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가 9개국이나 되며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정도를 빼면 여성은 6세 이하 자녀 유무 관계없이 70% 상회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남성도 60% 근방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치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로시간 형태를 25에서 49세 연령대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럽 주요국 어느 나라보다도 유연한 근로시간 형태의 활용률이 크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근로시간이 길다고 할 때 근거가 되는 통계는 연간 근로시간입니다. 이 통계는 휴가 등 휴식 관련 제도와 관행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테면 여름 휴가철의 평균적인 EU 국가들은 취업자의 30% 이상이 일주일 이상 휴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 도시 붕괴 당시 발생한 일시 휴직보다 비슷하거나 큰 규모입니다. 부활절 연휴, 연말 연초에도 상당한 규모의 일주일 이상 휴가를 즐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8월에 한정에도 취업자의 3% 정도가 일주일 이상 휴가를 가는 것으로 추측되는 등 휴가 사용 관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긴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일할 기회가 적은 점, 휴식 관련 제도와 관행이 부족한 점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유럽 주요국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게 일하지 않는데도 경제가 어떻게 문제가 없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밀도 높게 일해 생산성이 높다는 점, 우리 생각과는 달리 회사의 필요나 업무가 많을 때 주말이나 야간이나 하루 10시간 이상이더라도 일하는 대신 충분히 휴식을 누리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회사의 업무 필요에 부응하는 만큼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재택근로와 같이 근로장소의 선택권도 폭넓게 수용되고, 가족 돌봄 필요에 따라 단축근로 전환도 가능한 식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적 형태가 크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조직하는 방식 자체가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교대제 근로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기업의 간부급 직원들 중 장시간 일하는 비중도 상당하게 나타나는 것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근로시간 제도 변화의 방향은 근로시간 다양성 확대를 통해 저출산 시대의 새로운 세대의 요구와 기업의 필요를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연 근로의 활성화,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휴식제도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연속휴가 활성화 같은 제도 도입 및 개선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규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세밀한 규제를 촘촘하게 늘어세우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 체제에서 벗어나 4개월 이내에서 일주, 평균 48시간 이내 일할 수 있게 열어놓되 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전제하에 세부 사항은 현장의 노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한 유럽연합 방식의 규제 틀을 우리 상황에 맞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